안녕하세요. 용인시 꿈이란 뉴스입니다. 1부 앵커를 맡은 이수민, 이여름입니다. 올해는 역대급으로 더웠습니다. 이상기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여름 기자님은 올 여름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 인생 최고로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물건들을 리사이클링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불필요한 전력 사용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노력하면 내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올해 용인시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꿈이룸 기자단 기자님들이 취재한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백다은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신갈중학교 도서관이 새 단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올해 2학기 신갈중학교가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도서관도 함께 본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로 이전한 도서관은 공간과 분위기 모두에서 큰 변화를 맞았는데요. 넓어진 내부와 세련된 인테리어는 대형 서점이나 북카페를 연상시킵니다.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창가, 정돈된 책상, 그리고 깔끔한 서거가 어우러져 학습과 독서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도서 검색기와 자동 제출 반납기 덕분에 원하는 자료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며 빈백 등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여유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무엇보다 도서관의 위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이전에는 별관에 있어 접근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교실과 가까워져 학생들의 이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자료실을 넘어 학생들의 생활 속 쉼표 같은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꿈이름 학생기자단 백다은 기자였습니다. 가을에는 많은 학교들이 축제를 합니다. 신촌중학교에서도 한마음축제가 열렸습니다. 장희윤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금요일 용인 신촌중학교에서 한마음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반마다 주제를 정하여 축제 전날 주제에 맞게 교실을 꾸몄습니다. 축제 당일 학생들은 댄스부나 밴드부 등의 동아리에서 준비한 공연과 여러 학생들이 준비한 첼로 연주, 노래 공연 등을 감상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만의 부스들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 반마다 호러방 탈출이나 작은 게임들을 할 수 있는 부스 등 특색 있고 재미있는 부스를 준비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웃으면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부모회에서 준비해 주신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부터 마지막으로 청소하는 것까지 주도적으로 이끌며 반끼리 단합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꿈이론 학생기자단 장희윤 기자였습니다. 지난 5월 용인시는 걸어용이라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어떤 앱일까요? 박성 기자님 알려주세요. 지난 5월 용인시는 걸어용이라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앱은 건강과 재미 그리고 포인트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앱입니다. 특히 산책길이나 명소를 방문하면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걸음 랭킹과 반려목 키우기 등으로 건강과 재미도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앱을 사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는 시티포인트로 용인시 지역 화폐 용인 와이페이로 전환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앱 사용자 중 65세 이상은 5,000보 이상, 65세 미만은 8,000보를 걸을 경우 1 최대 1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꿈이름 기자단 박송훈 기자였습니다. 저도 건강과 재미를 위해 이 앱을 사용해봐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용인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남인채 기자님이 용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용인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단순히 에버랜드가 있는 도시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오랜 역사와 깊은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백제시대부터 광주와 관련을 맺고 고구려 시대에는 구성현이라 불리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 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며 행정구역이 변화했고 1914년에는 양지군과 통합되어 오늘날의 용인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용인이라는 이름은 본래 용군현과 처인현의 용과 인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의미를 지닌 이름만큼이나 용인은 분홍철쭉, 전나무, 꿩 등 여러 상징물을 통해 시민들의 강인함과 깊은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의 마스코트 조화용은 조화요와 용인의 의미를 담아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용인의 공식 마크인 통합도시 브랜드는 2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단의 원은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 용인을, 하단의 원은 첨단 반도체 특화 도시로서의 용인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용인은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께 다가갈 용인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용인의 매력을 전해드린 용인시 꿈이룬 학생기자단 남인채 기자였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은 현재 용인 미르아이 공유학교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프로그램들 중 황예지 기자님이 뮤지컬 프로그램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기 공유학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공유학교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학습 플랫폼입니다. 저는 이 중에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 중 뮤지컬 세종대왕이 뿔났다라는 수업을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고 총 10번의 수업 끝에 마지막 피날레 뮤지컬 공연을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5시 용인시 포은아트홀에 있는 이벤트홀 무대에서 직접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종대왕이 뿔났다 뮤지컬은 레알, 열라 등등 비속어와 유행어는 물론 언어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글을 사용하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잔뜩 난 세종대왕이 등장하여 이런 파괴어를 한글이와 친구들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며 우리의 한글을 지켜내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뮤지컬에서 저는 한글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대사도 바르고 정확하게, 노래도 잘 소화해내야 하고 상대 배역과의 호흡도 맞춰야 하기에 연습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지도와 꾸준한 연습을 통해 좋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뮤지컬 하나가 보여지기까지 극본부터 무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역할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들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고 내면의 자신감 또한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유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공모하여 채택하는 기회도 있으니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공모해보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여러분들도 같이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용인시 꿈이룬 기자단 황예지 기자였습니다. 공유학교 프로그램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2026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소식입니다. 제주도 바다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조수빈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여름이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고 있는 가운데 제주 바다에는 푸른 우산간 해파리가 대량 증식하며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해양경찰청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파리 수거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해파리 번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연구진에 따르면 분석을 위해서 수거한 해파리에서 반나절 만에 더 많은 번식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해파리의 번식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파리를 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푸른 우산간 해파리는 지름 약 2cm의 둥근 동전 모양으로 푸른빛을 띱니다. 약하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올해는 제주에서 해파리 쏘인 신고만 177건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무라이깃 해파리, 유령 해파리 등 간독성 해파리의 출현도 제주 해역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한 연구사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남해안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수온이 더 올라가면 국내에 적응착해서 산란할 수 있다고 강구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거제와 고성 해역 등 우리나라 곳곳에서 해파리가 대량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해파리를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을에는 유독 안개가 짙은데 그 이유는 아침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김윤우 기자님, 날씨가 어떤가요? 10월 30일 목요일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으나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낮과 밤 기온차가 크고 오늘 오전까지 호에 따라 짙은 안개가 있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아침 오전 10시까지 일부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며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침에는 추위가 찾아오겠으나 낮부터 기온이 18에서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는 탓에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주요 도시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인천 5도, 춘천 5도, 강릉 9도, 대전 5도, 대구 6도, 전주 6도, 광주 6도, 부산 13도, 제주 16도입니다.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전주 20도, 광주 19도, 부산 18도, 제주 23도입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꾸미름 학생기자단 김연우 기자였습니다. 가을하면 단풍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김지훈 기자님이 올 가을을 취재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단풍 구경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을의 단풍을 가장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명소 두 곳을 소개합니다. 먼저 강원도에 위치한 설악산입니다. 우리나라 단풍 명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절정을 받습니다. 또한 케이블카를 타면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가평의 남이섬입니다. 이곳은 섬으로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타야 하는데요. 은행나무와 길이 약 600m에 이르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로 유명하고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번 주말엔 가까운 명소로 떠나 가을이 주는 풍경을 직접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용인시 꾸미름 학생기자단 김지훈 기자였습니다. 가을, 하늘이 한 뼘 더 맑고 높아졌고 들녘에는 황금빛 벼들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 용인시 꾸미름 뉴스 2부 앵커를 맡은 황예지, 이도은입니다. 2부 뉴스는 스포츠와 칼럼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뉴스들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흥미진진했던 야구 소식입니다. 정시원 기자님과 최윤 기자님이 각각 취재했습니다. 오렌지빛으로 가득 찬 많은 관중 함성 속에 하나는 한국 시리즈 진출에 열망이 내뿜었습니다. 1차전에서 삼성 타선을 혼쭐냈던 폰세는 직구 비중을 줄이고 다양한 변화구를 앞세워 삼성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3회 디아즈의 타구에 맞는 아찔한 상황도 겪었지만 이내 웃으며 5회까지 1실점, 탈삼진 9개의 역투를 펼치고 포효했습니다. 타선은 일찌감치 폭발했습니다. 노시환이 1회 결승 적시타를 포함 4안타 3득점, 주장 최은성은 3안타 5타점에 불방망이를 휘둘렀고 문현빈은 8회 투런 홈런으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6회부터 와이트까지 투입하며 총력전을 펼친 끝에 9회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가며 한화의 11대2 승리로 한국 시리즈 진출이 확정되자 대전 구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한화가 한국 시리즈에 오른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19년 만입니다. 플레이오프 1, 3차전에서 불펜으로 눈부신 역투를 펼친 문동주가 시리즈 MVP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와일드카드부터 플레이오프까지 11경기를 치르며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삼성은 가을 투혼을 마무리하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한화는 그토록 기다려온 가을 무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꾸미름 학생기자단 정시원이었습니다. 한화 소속 내야수 심우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4주 이상 경기에 출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이 무릎을 맞으면서 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두를 달리던 한화의 내야 수비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한화 김경문 감독은
어떤 유격수 카드를 꺼내들지 고민 중입니다. 용인시 학생 꾸미름 기자단 최윤 기자였습니다. 2026년 야구가 더 기대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단풍도 좋지만 가을은 책 읽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구하연 기자님과 김서윤 기자님이 고전 리뷰통과 구덩이라는 책을 각각 추천하셨습니다. 어떤 책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고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모든 고전은 어렵고 지루하며 내가 읽을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키드니스트의 고전 리뷰트는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던 고전을 쉽고 재미있게 해설합니다. 줄거리와 세계관,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최대한 스포일러를 자제하고 고전을 읽고 싶게 만든다는 것이 이 책의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고전을 재미있게 설명한다는 것도 좋은 부분입니다. 고전으로 알고 절대로 손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책들도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고전에 관심이 있고 한 번쯤 읽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지만 고전에 관심이 없고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꾸미름 학생기자단 구하연 기자였습니다. 루이스 세커의 구덩이란 작품은 유명한 야구 선수의 신발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초록호수 캠프란 소년원에 끌려간 스탠리 옐네트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초록호수 캠프는 죄를 지어 온 아이들을 사막 한가운데에서 구덩이를 파괴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스탠리는 다른 아이들과 매일 한 개씩 거대한 구덩이를 파괴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탠리는 이 캠프의 비밀을 서서히 알아가며 성장해 나갑니다.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낙천성과 희망을 잃지 않는 스탠리의 이야기는 많은 독자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책을 힘든 일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용인 꾸미름 학생기자단 김서윤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가을에는 꼭 책 한 권씩 읽으세요. 다음은 빵에 대한 소식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빵, 그런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안남규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요즘 빵지술래의 열풍 속 다양한 지역 특허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허빵들은 지역 홍보에 큰 도움을 줘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 직지를 담은 청주의 치키빵, 그리고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의 형상을 띤 음성군의 복숭아빵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빵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대전의 성심당을 가장 많이 찾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빵 가격은 지난 5년간 40% 이상 증가하였는데요. 세계 물가를 보여주는 사이트 넘베오의 주요국 빵 가격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8위에 차지했습니다. 이 가격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업계에서는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 설탕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한국 소비자들이 풍부한 재료가 들어간 빵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증가는 사람들이 빵을 사 먹기 어려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빵집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심각합니다. 최근 들어 유명 빵집의 수입이 대략 30% 감소하였고 빵집의 폐업률 또한 지난 4년간 7% 늘어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매출 감소와 폐업률 증가로 많은 빵집 사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물가 안정과 적당한 경쟁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꾸미름 학생기자단의 안남길 기자였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서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최근에 잇따른 청소년 범죄 문제가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 나이를 내려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처벌을 대신해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인해 범죄 수법이 점점 성인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이라 괜찮다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어 나이를 낮춰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도 형벌보다는 교화와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오히려 사회로 돌아오기 어려울 수도 있고 범죄의 근본 원인인 가정 환경이나 사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제도와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에 있다며 나이를 낮추는 논의와 함께 촉법소년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 복지, 대책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같은 가짜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범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이수민 기자님과 홍정민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일 1998년에 개봉한 트루먼 쇼를 가족들과 같이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평범한 남자 트루먼 버뱅크의 삶이 사실은 거대한 큰 TV쇼였다는 충격적인 비밀이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트루먼이 사는 도시인 시헤이브는 거대한 세트장이며 주변 사람들 또한 배우입니다. 하지만 트루먼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세상 속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가족, 친구들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들이 배우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거대한 큰 세트장을 나가려고 시도하고 피디는 자연재해를 통해 그를 방해합니다. 결국 트루먼은 세트장 끝에 도달하고 현실 세계로 나아가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트루먼이 잠자는 모습 또한 24시간 동안 생중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트루먼의 인격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또 트루먼 쇼가 끝나자 이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다음엔 또 뭐 보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 또한 충격받았습니다. 영화 트루먼 쇼는 미디어에 대한 통제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 영화는 오늘날의 SNS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진짜 자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상으로 용희씨 기자단 이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성문제 사칭, 도용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 기술과 가짜의 합성어로 생산적 적대 신경망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짜 이미지, 영상, 음성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의 긍정적인 예로는 고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나타내어 실제로 보는 것 같이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CG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10대들은 거의 태어날 때부터 AI, 스마트와 함께 지내온 시대여서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처벌이 약하고 잘 붙잡히지 않아서입니다. 10대들 중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직접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딥페이크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남의 얼굴이나 신체 등이 나타났다면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꼭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용희시 꿈이름 학생 기자단 홍정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꿈과 진로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꿈과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지 성나윤 기자님이 취재했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꿈이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진로 탐색에 대하여 학생들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진로라는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직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져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진로는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인 원동중학교에서는 진로 탐색 수업과 위클래스에서 경기 자동차 과학고등학교 페스티벌 참가 모집, 진로와 직업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수업 등이 활발합니다.
또한 진로 소식지 드림레터 공유, 한세대학교 추진 탄소 중립 체험키트 운영 등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 등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활동들에 활발히 참여하여 우리의 열린 미래를 위해서 천천히 진로와 미래에 대해 알아가길 바란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용인시 꿈 이름 뉴스였습니다. 미래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용인시 꿈이름 뉴스도 관내 학생들이 만드는 뉴스입니다. 꿈이름 기자님들이 만든 수많은 뉴스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올 한 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행복한 성장을 하길 기원합니다. 2025년 행복했습니다. 2026년 더 행복하겠습니다. 승천하는 용인을 위해서 화이팅!